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태현의 정치쇼가 원래 인터뷰를 하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지난 5일부터 시작했는데 인터뷰 2번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들 딱 2번 해봤는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어제 또 새벽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 지금 나와 계신 분은 화요일날 정치청정시대에 나오시는 국민의당 이승현 정책상황실장인데 왜 모셨냐? 제가 알기로는 이 이승현 정책상황실장이 국민의당 내에서 이태규 의원 빼고 아마 안 후보 본인 빼고 이 단일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제일 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라고 그러면 좀 가셔야 돼 지금 그냥. 예? 아니라고 하면 되게 가셔야 돼. 갈까요? 네, 맞죠. 네. 아무튼 말씀드릴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 날 정치청정시대 출연하셨을 때 제가 단일화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약간 있어요도 아니고 전혀 없다고 그냥 딱 잘랐거든요. 예. 그때 그 대답의 본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방송용 멘트였습니까? 일단 인사부터 하셔야 된다.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승현 국민의당 정책상황실장이시고 화요일 날 전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때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은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일종의 멘트였어요. 불씨는 다 사라지진 않았다고 봤는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어. 솔직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었죠. 불씨는 화요일 오전 버전으로 불씨는 살아 있으나 네네. 물리적으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는 어떤 그 거대한 시대 정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도 분명히 안 후보께서도 이제 안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안 대표께서도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불씨가 꺼지진 않고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궁금한 게 단일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일요일 날 안 했는데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밤에 된 거잖아요. 목요일 새벽. 3일 만에 바뀐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계속 이 부분이 명확한 서로 간의 의사타진이 되고 후보의 진위가 서로 오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동안 자꾸 불신이 생겼던 부분들이 그 소위 말해 여러 이제 거강꾼이라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거간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셔서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후보 사이에 너무 오해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제 그 부분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오해가 많이 풀리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거간꾼이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말에 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 대표 측의 불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윤 후보 측의 진화는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장제원, 이태규 라인으로 단일화되면서 거간꾼 얘기는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일요일 날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요일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도요. 왜냐하면 그 안 대표께서는 계속 윤 후보의 진위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본인이 이제 두 가지였잖아요. 사실은 물어봤다. 여론조사에 대해 할 거냐 안 할 거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랑 한 가지랑요. 두 번째는 그동안 그 단일화 제안한다면 그 3주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윤 후보한테 연락을 받고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문법으로 안 대표를 보면 안 되는 게 안 대표 나름대로 명분과 원칙이 있거든요. 명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급삭스럽게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오해와 설명이 안 된 부분 이게 불충분했을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왜냐하면 그날도 투표용지 인쇄 때문에 좀 몰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성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제의한 어떤 일종의 조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거라기보다 조건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원칙부터. 왜냐하면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게요. 조건에 대해서 내세우게 되면 조건부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요. 자칫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그리고 안 대표 이제 앞으로 향후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했고 정권 교체라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미래 한국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 건지 반영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사실은. 그래야 본인의 미래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제 부담이 됐던 게 여러 조건 어떤 걸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 회자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일요일 날 없던 명분이 3일 자고 나니까 갑자기 생긴 건가요?
갑자기 생긴 건 난 아니고요. 질문의 수준이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밖에서 우리 SM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좋아가지고. 멍구리 막 생겼어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명분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명분을 확인을 원했던 거고요. 아직까지 명분의 확인을 원했다. 예, 근데 윤 후보랑 안 대표께서 이제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만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자꾸 이어졌고 이어지지 않았고 네. 이제 어제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며칠 사이 논의된 게 아니고요. 네. 어제 밤에 급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 사실은요. 물 밑에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어제 낮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거는. 예. 아 그래요? 예, 예. 일종의 그래도 아니 근데 갑자기 후보들이 아니 상식적으로 후보들이 집에 가다가 야 차 돌려 삥 이거 영화에 나오는 거 예, 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네. 아니면 소위 말하면- 이번에는 좀 극적인 타결을 보시는 게 맞는 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러핑할 이유가 없고요. 네. 어제 정확히 토론의 이유가 아니고 한 저녁쯤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오갔고요. 네.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한 번 더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때문에 한번 네. 그 감정적인 부분은 접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가 와갔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후보 간에도 그런 부분들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일지도 공개하고 네. 거기 파일 이름이 못 만나면 깐다 너 추한 이름이 네. 그 정도로 되게 강하게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모든 반응들이 다리를 불살랐구나 네. 이거였거든요. 네, 네. 윤석열 후보 표정도 약간 좀 격앙된 표정이었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서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거 보고 안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왜냐하면 안 후보께서는 본인이 계속 요구했던 답들이 있는데 그 네. 답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얘기들이 오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답이 오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 정도로 단일화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의견을 표명했는데 네. 그 부분이 갑자기 저렇게 이제 세게 나가니까 되게 당황했었죠 굉장히 사실은. 그러면은 안 후보도 그때까지도 계속 단일화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소신인 다당제랑 선거의 제도의 개편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새 정치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한편 지금 사실은 정권 교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안 대표가 저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부분도 사실은 그 정권 교체를 표방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대표 오늘 그냥 사퇴하는 거죠, 후보. 제가 이 일정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당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시에 선대회의가 모집이 돼서 선대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네. 그간의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퇴 일정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안 대표는 그러면 향후에 아직 그거 너무 저 예상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아까도 기자들 질의응답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자리를 거래한 그런 단일화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합의 선언문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 안철수가 얘기했던 과학중심 국가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그 새로운 새 정부에서는 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비전들이 실현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명히 역할은 하고 싶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예.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그렇죠. 거기서 실현시키겠다 이런 식이구나. 그동안 개혁적 과제들이 많았잖아요. 노동개혁, 연금개혁부터 시작해 사회개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합당. 네. 바로 합당한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합당은 사실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예. 당 대표의 권한이라보다는 전국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봐야죠. 아, 전국위원회. 예, 그렇죠.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삼척동 정도 다 아는 건데 그렇습니다. 만약 합당 과정에서 분란 없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고요. 네. 대선 과정에서는 아까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지만 사실 합당을 환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단일 대우를 결성해서 대선을 이기는 거는 그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분들은 본인들의 정치력 문제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든지 안철수 대표든지 본인들의 정치력을 국민들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거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좀 청취자들의 여러 문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문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 이거는 뼈 때리는 얘기다. 박대열님, 이준석 대표한테 그 소리 듣고 들어가고 싶을까요?
근데 이게 정치인이라는 부분, 정치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사실은 많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수를 하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항상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뭐 시너지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예. 8729님 계속 우리 저 이준석 대표 준스톤 얘기만 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은. 예. 네. 준스톤이 남은 기간 동안 잠자코 있을까요? 하는 말도 하셨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권 교체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어떤 그 이태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논의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본인이 합당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문제를 삼거나 그런다면 굉장히 그거는 뭐 해당 행위고 정권 교체를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는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예. 선거 이후에는 지켜봐야 되겠다. 야, 요거 단일화 공동선언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거는 초안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태규 의원이 작성하신 거예요? 장재원 의원이 작성하신 거예요? 초안을 이태규 의원과 장재원 의원이 네. 어제 새벽까지 다듬으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이게 5시까지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글을 쓰려고 하면 빨리 쓸 수는 있는데 뭐 몇 시간 안에 작성하고 같지는 않아서 내용들이 좀 나름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뭐 합의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장재현 의원이나 이태기 의원 그리고 안 후보의 그 생각들, 윤 후보의 생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제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어제 새벽까지 진짜 잠 다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예. 방역정부, 통합정부인데 네. 이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네. 이승현 실장의 가장 방점을 찍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단 뭐 하나만 뽑으면 2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미래정부는 통합정부가 되겠죠. 어떤 예. 의미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윤 후보께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대한 아젠다라든지 정책 아젠다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안철수 대표께서 그동안 10년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내세운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 결합되면서 좀 미래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건 통합입니다. 사실은 지금 통합이요? 그동안 5년 동안 얼마나 싸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갖고 맨날 갈라치기 하고 뭐 친일이다 뭐 반일이다 갈라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번에는 통합을 통해서 동서도 없고 영호남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진보 보수 갈등도 없는 그런 통합 정부를 만들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이 선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 말은 되게 멋있는데 이게 이제 함께를 어느 범위에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항상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예. 세력 대 세력의 네. 만남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차도 너무 크고 네. 당세도 너무 크고 네. 인적 구성 양도 사실 너무 크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수위 구성한다든지 내각 참여한다든지 합당한다든지 더 나가면 6월에 지방선거 공천 네. 여기에 양세력 간의 어떤 이 지분이나 이걸 가지고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다툼이 생기면 그 즉시 국민들이 이제 네. 돌아설 거고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 나눠먹기식 단일화가 아니고요. 가치 네. 단일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게 인수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도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때요. 그렇기 때문에 없었죠. 인수위가 가장 중요한데 인수위에서 네. 그동안 윤 후보가 내세우던 좋은 반응이 좋았던 정책들 그리고 네. 안 후보가 내세웠던 뭐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네. 어떻게든 이게 융합시킬 것인가 과제거든요. 네. 인수위에서 제가 볼 땐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정책 과제 정책 연합이 과제가 중요하다? 중요한 거고 지금은 안철수 후보는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당제에 대한 소신을 버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시간 없어서 거기까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합당하면은 거대 양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당제가 소신은 뭐 어떡하나? 아니 안 맞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민주당 공화당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네. 안에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것처럼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에서 목소리를 내면서요. 네. 다당제라는 건 뭐냐면 당을 많이 만들자는 거라기보다 방점은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정치에도 합의를 하자는 합의제 정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유럽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뭐
그 교선 투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반영시키게 된다면 그것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당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네. 예전에 친이 친박처럼 개빠싸 만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도적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네. 뭐 아주 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예. 다양한 생각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당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국민의힘 이외에도 다른 당들이 목소리 그 어떤 특정 계층을 대변하고 네. 목소리 낼 수 있는 정치를 활성화해야죠. 양당 정치만으로는 사실은 이 정치가 새로운 정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원고도 없이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승현 실장이 답하고 아, 근데 말을 뭐 너무 빨리 해서 네. 제가 죄송합니다. 즉문즉답으로 예. 꾸며봤는데 뭔가 저한테 더 얘기 안 하신 게 있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또 뭐 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0972님이 이런 질문하셨는데 총리나 장관도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받는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 이런 네. 정도는 약속을 받았죠. 예. 국정과제 반영하겠다. 예.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과제와 가치가 문제다라는 그렇죠. 거. 예. 뭐 지분 다툼 이런 거 없다고 하니까 네. 이거 들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준석 대표겠네. 예. 오늘 이승현 정책상황실장 모시고 나왔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못 나오십니다. 다음 주 원래 이제 잘린 겁니까? 뭐 4분 없어졌으니까 원래 다음 주 화요일은 저 대선 전날이기 때문에 네. 3당 다 이제 4당 모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 기호 4번은 사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승현 정책상황실장은 다음 주 화요일은 못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이승현 정책상황실장이었고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전 4부에 돌아가겠습니다. 빌리 아이들의 노래 뭐니 이게 뭐니 요건가? You got